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먼저 사볼 종목 이분과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드디어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참을 하는 걸까요? 네. 2년 5개월 만에 2,8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좀 빨리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 증시 오늘은 또 변동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증시 2,800을 돌파하느냐가 최근의 관건이었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면 좋았는데 일부만 오르는 것, 좀 이렇게 우리가 대나무 죽순 오르듯이 이렇게 오르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세를 보면서 들어왔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느냐, 반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가 전약 후 강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소폭 약세지만은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강세다라는 건데, 올해도 그러한 장세가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먼저 매크로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 AS 하나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재룡전기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전력기기 쪽은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재룡전기 차트 보면 나름 위쪽에서 방향성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마 최근에 움직인 이러한 실적 이슈 관련 종목들 중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건 아마 전력기기일 거예요. 뭐 지금 지난번에 수행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런 전력기기들은 실적에 준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제가 수출 동향도 살펴봐 드렸는데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살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돈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금 변압기 수출이 조금 소폭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드렸던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에서는 일부 차익실현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워낙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점에서 아직도 전력기기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장이 망가지거나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확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곡점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추격 매수 이런 것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한 이후에 저점 매수 다시 한번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변압기 쪽은 수출 증가세가 감소하는데 주가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일단은 좀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중요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로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움직임 때문인데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단기간에 너무나 급등을 해서 그래요. 네.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소폭 좀 약세를 보이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소폭 약세를 보였었는데 뭐 마녀공장이나 잉글우드랩 단기 고점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에 화장품 수출, 아직 6월 달 건 나오지 않았지만 5월 달에 화장품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별 화장품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장품 수출은 전월에 비해서 4월에서 5월도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조정을 보이는 거는 아시겠지만 단기 급등한 이후에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 K 문화가 K 코스메틱이 전 세계 시장에서 나쁜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을 자주 왕래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일본에서도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워낙 시세도라든지 이 자국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이 들어가면은 거의 그 판매 매진이 될 정도로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일본에서 이 정도면은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릴 게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것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추경 매수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도 저점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수출 동향이 중요한 쪽이죠. 화장품과 그렇죠, 음식료, 맞습니다. 변압기까지 또 예.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핫 이슈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테슬라가 선택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테슬라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에 이게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 주셨네요. 사실 실리콘 음극재가 우리 시장에서 이슈화된 거는 한 2년 전부터 이슈화 됐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적응을 못했는데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가 점점점 그 2차 전지 쪽으로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 테슬라가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그 대표적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도 사실 이제 고성능 배터리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쓰였는데 이런 그 일반 배터리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잘 안 쓰였거든요. 근데 2170에 쓰인다고 하면은 앞으로 많은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비롯해서 이런 실리콘 음극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실리콘 음극재 그 사용하는 것 중에서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이녹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회사가 또 음극재 생산 전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녹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분을 25% 정도에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격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녹스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회사들인데 이녹스 에코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녹스 에코엠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 회사는 그 SI 실리콘 음극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공장을 증설해서 실리콘 음극재 수요량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이녹스 에코엠이 어제입니다. 어제네요, 바로. 자회사, 그러니까 이녹스 에코엠이 상장 예비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녹스 자회사이고요. 이녹스 에코엠이 상장 예비 신청을 하면서 상장에 대한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회사 또 이녹스 리튬도 있습니다. 이녹스 리튬은 고순도 그 수산화 리튬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쪽에 정말로 필요한 수산화 리튬인데 이것도 수산화 리튬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 여기에 이녹스 첨단 소재 지분도 25%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만 해도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녹스가 사실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녹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투자의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녹스 자회사의 음극재, 이녹스 자회사의 리튬 전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의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녹스 에코엠이 6월 20일 상장 예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상장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정도는 상장하면 상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녹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회사 쪽에서 리튬도 음극재도 좀 관련된 영향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녹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3월에 기록했던 전고점이 한 26,000원 정도 되거든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26,000원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동안에 그 저평가됐던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이녹스가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지 이탈가는 19,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녹스 매수가는 22,000원,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가 19,000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